자, 그다음 보충학습 진행하겠습니다. 자, 잠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락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나리오 보시면은, 첫 번째 세션에서 사원 테이블의 직무 변경 작업을 위해서 전체 레코드를 대상으로 해서 잠금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for 업데이트가 이제 그 부분이 되겠죠. 말 그대로, 미리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for 업데이트 이용해서 사원 테이블의 전체 레코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트랜잭션이 수행 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발표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수행하면 전체 레코드가 보이지만 동시에 for 업데이트 구문을 이용해 있기 때문에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현재 지금 락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또 하나의 세션에서 특정 부서, IT 부서의 실적을 반영해서 급여를 20% 인상하는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이번에는 전체 레코드에서 부서 아이디가 60번인 경우만 한해서 작업이 수행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경우 발생이 되고 있나요? 자, 앞서 작업은 지금 현재 트랜잭션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수행했던 작업은 현재 업데이트 구문이 진행 중에 있죠. 페이지 여는 중 이렇게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첫 번째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서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락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원 테이블이 어떤 레코드에도 접근할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업데이트 구문을 수행할 수 없는 웨이팅 상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업데이트가 수행이 되지 않고 계속 페이지 여는 중, 다시 말해서 잠금이 해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언제까지요? 첫 번째 세션이 업데이트를 수행하던 트랜잭션을 종료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대기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첫 번째 세션에서 트랜잭션을 길게 하면은 해당 레코드에 대한 락이 발생이 돼서 다른 세션에서 해당 레코드에 대한 DML 작업을 수정 내지 삭제 작업을 갖다가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세션이 트랜잭션을 종료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트랜잭션을 갖다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수행하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해볼까요? 롤백 이렇게 했어요. 함과 동시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롤백 완료됐죠? 동시에 보면은 5행이 바로 갱신이 됩니다. 왜? 잠금이 해제됐기 때문이죠. 잠금을 갖다 걸고 해제하는 부분들은 오라클 내부적으로 수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잠금이 해제되면서 두 번째 세션에서 부서 아이디 60번 레코드에 대한 잠금이 현재 지금 시행이 된 거죠. 얘도 아직까지는 뭐예요? 트랜지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5개의 레코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락이 발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내용 돌아가 보시면요. 첫 번째와 같이 뭐냐면 어떤 세션에서 긴 트랜잭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주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테이블에서는 불가피하게 웨이팅 현상, 대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대기 현상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땐 성능을 더디게 하는, 뭔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용자들이 불만을 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뭐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셨나요? 자, 가능한 한 뭐냐면 트랜잭션을 수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짧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트랜잭션을 갖다가 종료하는 것이 이와 같이 특정 레코드에 대해서 길게 잠금 현상을 갖다가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롱 트랜잭션은 가능한 한 짧게 수행을 하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작업 시간대를 고려한다면은 트랜잭션이 피크 때로 발생하는 경우는 피해야겠죠. 따라서 부득이하게 길게 롱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가능한 한 작업 시간대를 트랜잭션이 비교적 덜 발생하는 뭐 어떤 경우가 될까요? 늦은 시간, 새벽 시간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때 작업을 수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보시면은 지금 특정 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변경 작업을 한다면은 전체 레코드가 아니라 어떻게 스미스라는 사원에 대해서 수행을 한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롤백이 완료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롤백을 해보겠습니다. 자, 롤백이 완료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포 업데이트 부분 수행할 때 스미스에 대해서만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명의 스미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참고로 그 다음에 부서 아이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부서 아이디가 그냥 80번 부서로 되어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 60번 부서에 대해서 한번 급여에 대한 인상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5개는 갱신이 되죠. 다시 말해서 레코드 단위로 잠금이 수행되기 때문에 부서번호 60번에 대해서는 현재 락이 수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갱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인 경우에는 잠금의 대상이 되는 레코더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잠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추가로 우리가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몇 가지 요구사항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부서번호 80번인 세일즈 부서가 있는데 세일즈 부서를 국내와 해외 영업으로 한번 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해외 영업 부서 아이디를 85번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기존 해외 영업에 속한 사원 중에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좀 숙련된 입사 기간이 긴 상위 10%에 속하는 사원을 우선적으로 해외 영업 부서에 한번 발령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죠. 먼저 신규 부서에 대한 부분이 추가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세일즈 부서에서 입사 기간이 긴 상위 10%에 속하는 사원을 해외 영업, 신설된 해외 영업 쪽으로 발령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 먼저 한번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먼저. 여러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 설명 들으시면 돼요. 자, 부서 정보를 먼저 조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해외 영업에 대한 부분 85번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85번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버시스 세일즈라는 부분 추가했습니다. 자, 그때 이 부서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서 이제 스크립트 통해서 한번 내용을 봤었죠. 보시면은 테이블 구조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이디와 네임은 적어도 낱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은 반드시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값을 반드시 추가를 해서 넣어주었죠. 일단 한번 추가해 보고요. 자, 한 개의 행이 만들어졌습니다. 트랜잭션 종료가 되겠죠. 일단 진행해 놓고요. 그 다음 보시면요. 입사 기간이 긴 상위 10%. 우리가 이제 이런 상위 10%, 상위 10명, 이렇게 입사 기간이 길거나, 성적이 우수하거나, 급여가 많거나, 이런 사람의 상위 몇 프로, 상위 몇 명에 대한 부분들을 종종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 우리가 어떻게 지름은 작성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입사 기간이 긴 상위 10% 사원을 해외 영업부서로 배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한번 예를 통해서 찾아보죠. 자, 첫 번째 예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로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번호라고 볼 수 있는데요.
행 번호를 이용해서 입사 연도가 빠른 상위 10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행 번호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지우고 일단 수행했으니까 얘는 트랜지션을 종료해야겠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행 번호란 말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넘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부서 아이디, 부서 이름 이런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보시면은 자, 부서 테이블에 이와 같은 로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행에 대한 번호는 행이 인서트된 순서대로 이와 같이 번호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매기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로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할 수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요. 자, 로놈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부서번호 80번 세일즈 부서가 되죠. 이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번 로넘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인서트된 순서대로 뭘 보여주고 있다? 사원 테이블에 사번과 입사 날짜에 대한 로넘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지금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뭡니까?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입사 날짜가 내림차순 기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입사 날짜가 가장 빠른 사람부터 보이기 때문에 로넘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어서 보이게 되죠. 이때 로넘에 대한 의미는 어떤 거죠? 기존에 있는 인플로이시 테이블에 대한 인서트 순서이기 때문에 12번째에 입력된 4번 156번의 입사 날짜가 현재 가장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로넘을 갖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배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넘 수행한 결과를 보시면은 어떻게 지금 다시 배치를 했냐면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한 결과를 가상의 테이블 2로 정의하고 다시 로넘 4번 아이디 4번과 입사 날짜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입사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해서 다시 로넘이 지금 배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입사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1번부터 넘버링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물리적 테이블이 아니라 2라는 가상의 테이블로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한 결과를 보자라고 했을 때는 그때 결과는 인서트한 순서가 아니라 입사 날짜가 빠른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의 로넘은 정렬된 순서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사 날짜가 가장 빠른 순서대로 1번, 2번, 3번으로 번호가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다? 조건을 취할 수 있겠죠. 로넘이 10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입사 날짜가 빠른 10명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로넘을 이용해서 얻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방법은 우리가 가상의 테이블을 갖다가 이용해서 접근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함수 부분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랭크 함수 기억나시나요? 랭크 함수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유사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은, 이 내용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 먼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자, 프롬절에서 대상이 되는 테이블은 이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 날짜가 빠른 순서대로 랭크가 현재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랭크 함수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까지가 되니까요. 자, 부서 아이디 80번을 대상으로 해서 랭크 오버 함수를 이용해서 부서별로 나누고 이미 뭐냐면 부서 아이디가 80번이니까 80번을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입사 날짜에 대해서 어떻게 오름차순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랭크를 갖다가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알리스 칼럼 랭크로 정의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뭐다? 이 랭크라는 칼럼의 값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일까요? 앞에 위에서 봤던 것처럼 입사 날짜가 빠른 10명에 대한 정보를 갖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명 얻을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명이 이와 같이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상위 10%에 대한 부분입니다. 10명이 아니라 만약에 10%로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퍼센트 언더바 랭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그대로 이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죠. 먼저 한번 퍼센트 언더바 랭크 함수 이용해서 안의 내용도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어떻게 질의하고 있나요? 이 수행했던 지름을 보시면은 전체 퍼센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퍼센트가 아니라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값이 1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10%를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를 봤을 때는 상위 10%는 얼마? 랭크 값이 0.1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0.1 이하. 이 수행된 결과로부터 뭐예요? 이 수행된 결과로부터 뭘 얻자? 랭크라는 칼럼의 값이 0.1 이하가 뭐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위 10%, 입사 날짜가 빠른 상위 10%, 4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4명을 갖다가 어떡하자? 신설된 해외 영업부에 배치하자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배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인서트 구문 수행에서 이미 신규 부서를 만들고 현재 트랜잭션이 진행 중에 있죠. 여기서 업데이트 구문을 이용해서 한번 이 조건을 만족하는 4명에 대해서 부서 아이디를 80번에서 85번으로 수행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수행하면 되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수행을 할 때 뭐냐면 4번이 지금 현재 4명이 있었죠. 그래서 인 연산자로 해서 이미 앞서 작성했던 조건을 만족하는 4번 4명이 되겠죠. 그래서 어떡하자? 부서 아이디를 85번으로 수정하자. 이와 같이 단일 커리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상위 10%에 대한 결과 확인해 보시면 현재 3명이 지금 10% 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행이 갱신이 된 거죠. 상위 10%에 속하는 사원에 대해서 해외 영업 부서로 현재 지금 발령이 수행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밋해서 트랜잭션을 종료하면 되겠죠. 종료함으로써 비로소 이제 부서번호 85번 생성이 되고 생성된 부서에 신규 사원 입사 날짜가 빠른 3명에 대한 사원이 현재 발령이 되고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제약 조건과 관련돼서 한번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5장과 관련된 추가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정리